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까요? 시간을 네.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은 히든 피겨스라는 작품입니다. 히든 피겨스는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캐서린 존슨과 도로시 본, 자넬 모네라는 세 명의 흑인 여성이 나사의 우주궤도 비행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활약한 이야기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캐서린 존슨 같은 경우에는 나사 전산원이어서 계산하는 사람들이죠. 네. 당시에는 컴퓨터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아서 손으로 다 계산을 했었는데 이분들을 컴퓨터라고 했다고. 네. 네. 그렇죠. 해석 기약을 이제 잘해서 좀 그 궤도 계산하는 거 그런 데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활약을 했다. 도로시 보는 이 사람은 그 프로그래머죠. 원래 그 펀치 내가지고 하는 기계를 이제 쓰시는 분이죠. 그렇죠. 원래는. 네. 그런데 나사에 IBM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뭐였죠? 포트란 언어. 네. 포트란이랑 IBM 7090을 혼자서 공부를 하고 동료들한테 가르쳐가지고 나사의 전선 분야를 이끈 사람이 되었다. 네, 사실 제가 그래서 이거 자넬 모네가 네. 이 사람 원래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 이름이 아니에요. 자넬 모네. 아, 네. 아, 다른 분들도 다 본명 아닌가요? 아, 아니더라고요. 도로시 본하고 캐서린 존스도 본명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갑자기 자넬 모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네. 자넬 모네가 그 현실 세계에서 되게 뛰어난 뮤지션입니다. 아.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아, 동명이인인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저 그 배우 배우 이름이 자넬 모네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는 메리 잭슨으로 나와요. 네. 이게 배우 이름이라고요? 네. 네. 메리 잭슨이 이제 원래 작품. 아니요, 캐서린 존슨도 네. 캐서린 존슨도 영화 이름이고 명확하게. 아, 그러니까 배우 영화 이름이라고요? 이름하고 배우 이름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그래요? 네네네. 메리 잭슨이 이제 네네, 자넬 모네. 자넬 모네고 네. 캐서린 존슨은 그러면은 영화에서 뭐라고 나오죠? 캐서린 존슨이 실제 인물. 실제 인물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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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 본도 실제 인물. 그쵸. 네. 아, 자넬 모네가 네네. 아니라 메리 잭슨. 네. 이래야 된다. 네. 이제 엔지니어. 네네네. 네, 원래 엔지니어 일을 하다가 원래 그러니까 그 전문으로 교육받은 엔지니어가 아니었는데 네네. 같이 일을 하던 그 상사가 능력을 알아봐가지고 대학에서 공부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최초로 흑인 여성 항공 엔지니어가 된 사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차별받는 부분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 같아요. 흑인으로서 차별을 받고 또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시에 이제 유색인종 화장실이 네. 따로 있었는데 그거를 쓴다던가 아니면 유색인종 커피포트를 사용해야 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런 거를 좀 주안점에 둔 작품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아마 그 부분으로 되게 유명해지지 않았었나요? 그 여자 화장실 되게 멀리 가야 되는 거 그걸로 그 씬이 따로 따여갖고 어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비가 막 오는데 나가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네네네네. 오는데 이제 네네네. 왜 이렇게 늦었냐 네네네. 그런 장면. 네. 네. 그 장면이 따로 따여갖고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를 그러니까 본 것 같아요. 페이스북인가에서 한번 보긴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요 작품이 이제 무한대를 본 남자랑 비슷한 점이라면은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차별받는 사람들을 다룬 거잖아요. 이미 이 무한대를 본 남자에서도 이제 그 인종차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도 인도 출신이니까. 네. 그런 내용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히든 피겨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활약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차별에 좀 더 주안점을 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히든, 그러니까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우주 개발과 관련된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미소 우주 경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서사이긴 한데 그 안에 여성들이 이제 숨어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아주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잖아요. 게다가 그분들은 흑인이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명하는 영화였죠. 아, 이게 원래는 그 책 원작입니다. 네. 저 책은 안 읽어봤는데 네. 저도 영화로만 봤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에는 이런 게 없었을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아, 한국의 과학 네네네. 역사에 네네네. 이런 왜냐면은 이게 이분들도 보면은 본인들의 능력이 있는데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 사람들을 격화시키려는 그게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뭐 약간 그 프로그램 계획을 짠다던가 어떤 그 디비전에 기획을 한다던가 할 수도 분명히 있을 만한 역량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을 한 명 한 명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진 능력치로 따지자면은 분명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그냥 계산원 같은 느낌으로 되게 다뤄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조차 저 시대에는 되게 이분들의 그 상황상 얻기 힘든 직업이었겠지만서도 네, 그래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왠지 한국에서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뭐 한 옛날 시절에 뭐 한 70년대 뭐 이럴 때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기상청으로 어디 가면 어디 골방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생각나네요. 김웅용 씨라고 아시나요? 아, 네네네네. 네, 나사에서 한국 최초의 뭐 막 천재 뭐 이래가지고 네, 계산을 네. 했다고 주장을 네네네. 하시는 네, 분이 있었죠.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고 또 이거는 그냥 책인데 계획된 불평등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네. 네, 이거는 그 과학사 학자이신 분이 영국의 어떤 그 컴퓨터 업계가 그 발전되는 과정 중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어땠는지에 대한 책인데요. 이거랑 히든 피겨스를 뭔가 되게 같이 비교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그쵸. 네.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메리 힉스가 썼고요. 마리 그렇죠. 힉스라고 마리 표기하고요. 힉스. 네, 마리 힉스가 썼고요. 이게 저는 어디서 봤냐면 제가 요새 번역 공부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번역 관련 이제 에세이를 읽다가 거기에 보면은 이 원제가 프로그램드 이니퀄리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계획된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 프로그램드라는 게 가지는 이중적 의미,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거라는 그렇죠. 거랑 이제 정말로 계획됐다는 거랑 그거를 좀 삭제를 한 그런 번역이다라는 얘기를 봤거든요. 네. 그 경우 거기는 이제 영국 전산원의 역사고요. 뭐 얼추 퉁치면 비슷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앞쪽에 가깝고 이 둘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는 그래서 쌓아 올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넓은 의미로 성공을 했죠. 성공이죠. 네. 그렇죠. 그 이제 계획된 불평등의 서술 역사는 왜 영국의 전산 도입, 전산 기술의 도입 공공 부문에 그게 왜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거기서 대놓고 나와요. 미국에서는 도입이 되면서 척척척 올라갔는데 왜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잘 되다가 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찰을 겪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실패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렸는가를 서술했거든요. 아니면 좀 약간 더 대단해질 수 있었는데 그치. 더 치고 갈 수 있었던 시기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네. 어떻게 보면 영국이 이제 최초로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거를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딱 놓고 보시면 같은 대상들을 조명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고 실제로. 근데 이제 뭐 한쪽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 스토리가 되고 한쪽은 실패했어. 이거를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 계획된 불평등에서는 그래서 이제 영국이 미국에 뒤처지게 된 이유가 이 여성들이 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때문에 나오죠. 네. 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요 작품에서도 컴퓨터가 이제 도입이 되고 IBM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캐서린 존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또 생각난 게 그
저희 학교에서도 옛날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발표를 할 때 발표 자료를 직접 손으로 다 만드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궤도에다가 그쵸. 이렇게 궤도에 그려서 다 이렇게 그려서 하시고, OHP에 그리시고, 맞아. 뭐 이런 자로 거 있었죠. 재가지고 이렇게 그림 맞아요. 그리고 네. 그런 PPT 부- 만드시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 손으로 PPT를 만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은 운전하세요. 그러니까 셔틀버스 같은 거. 네. 네. 재고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그 도로시봉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가 도입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 상황을 받는 거니까 네.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다시 배우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가지고 보트만을 배우고 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작품입니다. 네. 뭐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워낙 유명해서 근데 그렇죠. 사실 이 셋 중에 어떻게 셋 중에 보면 가장 유명하지 네. 않나요? 그렇죠. 아, 가장 뭐 관객 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회자가 됐던 네, 걸로 네. 보면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그렇죠. 반향 및 관객 수도 더 많았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훨씬 더 최근 영화잖아요. 아닌가? 최근 이미테이션 영화죠. 게임도 되게 최근이에요. 그런가? 근데 비교적 최근이에요. 비교적. 네 대중적으로 회자되는 거는 히든 피겨스가 가장 많았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영화가 다른 영화들은 좀 약간 그래도 전기 영화 느낌인데 이거는 그래도 뭔가 좀 할리우드 활극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그렇죠. 밝은 느낌이 좀 있죠. 좀 더 밝은 분위기고 네, 그치, 그치. 그 세 명의 밝극이지. 여자 트리오가 어떤 의미로 약간 그 삼총사스러운 느낌으로. 찰리스 이제 그게 뭐지? 미녀 삼총사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삼총사스러운 미녀 삼총사 느낌의 씬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셋이서 막 되게 뭔가 당당하게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느낌으로 이렇게 막 걷는 씬도 있고 막 그렇죠. 좀 더 보기 신났던 네.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다음 작품으로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라마누잔이랑 이미테이션 좀 우울하죠. 그렇죠. 네. 그 색감도 굉장히 칙칙한 것 같아요. 일부러 사실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테이션 게임이 제일 우울하죠. 그렇죠. 네. 히든 피겨스는 사실 우울하게 만들려면 더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내용인데. 그건 그냥 그렇죠. 다큐멘터리를 네. 만들 수 있을 그치. 내용이지 그렇게 따지면. 네. 네. 이미테이션 게임은 앨런 튜링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앨런 튜링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 튜링이 예를 들면 어떤 동료에게 이제 볼모를 잡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자신의 뭐 명예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실추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르고 결국은 이제 자살을 하죠. 네, 그런 내용이고 유명한 얘기죠. 그 네. 청산가리를 묻힌 사과를 네. 먹었다. 네. 그리고 이 영화 자체는 사실은 이 앨런 튜링이 애니그램이라는 독일군이 썼던 그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앨런 튜링이 상당히 이 세 영화 중에 가장 좀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굳이 얘기하자면 쉘든을 조금 더 심화한 버전이라고 할까요? 쉘든의 우울한 버전 같은 거죠,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약간 그렇죠. 어릴 때 약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런 묘사도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면 약간 점심 배고픈 사람 이러면 손을 드는데 우리 점심 지금 같이 먹으러 갈 건데 라고 하면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점심 먹으러 갈 거라고 그래서 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점심 같이 먹으러 갈래? 그러면은 그때서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왜 배고프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인간으로서는 성립되지 않는 그런 캐릭터. 네. 이게 뭐였더라? 청산가리 묻은 사과 깨물어 먹고 죽었다. 요게 약간 도시전설처럼 애플의 로고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전설 얘기가 같은 있죠. 게 있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정말로 튜링이 그랬는지 아니면 드라마적인 과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가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를 이게 고증을 철저히 한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영화니까. 네, 영화기도 하고 이 영화 자체를 이제 감독과 그 주연 배우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이건 전기 영화는 아니고 근데 이제 드라마적인 요소가 더 강할 것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과 사람의 소통에 대한 드라마지 사실은 앨런 튜링에 대해서 아주 좀 철저하게 이제 전기 영화로 제작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소재는 이제 앨런 튜링과 그의 삶과 그다음에 애니그마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는 좀 더 근데 실험실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압박도 받고. 네. 그쵸. 네. 실제로 몸을 굉장히 시간 내에 이렇게 막 네. 해내야 하고 거대 예산을 쓰고 그렇죠.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쓰는 거고. 국가 감독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여기서 근데 또 주목할 점은 이 튜링이 사실 자기는 그냥 퍼즐을 풀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그렇지, 있다는 그렇지. 거를 깨닫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이거를 공개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척하자.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아군이 공격당하는 거를 모른 척하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뭐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이 영화를 인간과 비인간의 인간과 비인간의 분류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튜링이 되게 비인간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여기서 뭐 MI6라든가 뭐 이런 영국 정보부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쪽도 이런 뭐 다른 팀원들도 상당히 비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전쟁 중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좀 어떤 비인간적인 그런 성정을 가져야만 사실 버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복합적으로 보인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약간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죠. 분명 영화 초반 같은 데는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게 뭔가 사회화가 덜 된 것 같은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얘가 노말이 아니야. 좀 이상한 애야라고 보여주다가 그런 장면에 있어서는 자 이제 누가 정상이 아니야? 라고 약간 간접적으로 묻는 거죠. 니들이 그렇게 말했던 저기 있는 정상적인 군인들이 저렇게 말하는 게 그러면 저게 정상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묻진 않지만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그렇죠. 메시지를 잡고 이제 네. 던지게 됩니다. 거기다 튜링 테스트라는 것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 상대방이 인간인가 비인간인가를 판별하는 테스트. 판단하겠다라는 네. 테스트의 개념 자체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없이 찾자면 계속되는 그 대비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그 실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제로 하시는 일이지만 최근에도 자신의 어떤 고유의 머신이나 뭔가 장치에다가 애칭을 붙이고 뭔가 하잖아요. 여기 아마 크리스토퍼가 나올 텐데 네. 거대한 장치가 그런 것도 되게 여기서 컴버배치가 연기를 할 때 사람에게 정을 잘 못 붙이는 듯이 나오는데 크리스토퍼한테는 대화를 오지게 하죠. 그래서 앞에서 막 혼잣말도 하고 막 괜찮니 왜 그러니 컴온 크리스토퍼 하면서 막 계산하라고 막 재촉도 하고 막 네. 그러니까 사람과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기계랑 하죠. 또 그런 것들에 대비되는 묘사가 있고 생물학과 출신 분이 있으면 PCR 기계랑 대화를 저는 PCR까지는 아니고 저는 세포랑 대화를 했죠. 네. 세포야 현미경으로 좀 잘 세포를 보면서 나는 이쪽으로 가라고 내가 지금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왜 너는 저쪽으로 가니? 이제 뭐가 문제니? 내가 너에게 못 해준 게 뭐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잖아요. 어디가 아픈 거니? 막 이런 말을 해봐. 예. 약간 사랑보다는 원망에 가까운데요. 애증의 관계. 흔히 말하는 대장균 키우 이런 분들도 대화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흔히 말하는 애증의 네. 관계. 네, 왜 그렇죠. 죽었니?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못 해준 게 뭐니? 밥도 주고 나의 사랑스러운 대장균. 주말에도 나와서 다 해줬는데 밥 먹을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밥 주고 왜 도대체 컨템이 된 것일까? 이러면서. 그런 되게 한없이 차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약간 대비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새 영화 중에는 어떤 미장센이 굉장히 강력했던 그렇죠. 기계도 이렇게 쫙 보여주고 약간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가장 드라마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영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제 여성
여성 캐릭터도 나오는데 이 여성 캐릭터도 천재. 상당히 네 더 상당히 천재. 천재로 사실 더 나오고 천재. 네. 조아니 클라크. 네. 그렇죠. 이분이 실제로도 이런 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앨런 튜링이 동성애자였지만 그 약혼자로서 또는 소울메이트로서 평생 친구였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그 사실 튜링 테스트도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잊혀졌었다가 아마 최근에 그 인공지능의 붐 때문에 4차 산업 불리는 네, 어떤 기술 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되게 많이 회자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쵸. 그리고 뭐 제 그냥 킹리적 가심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건덕지가 있었죠. 그런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뭐 영화계에서는 어쨌든 블레이드 러너가 네, 후속편이 개봉을 하고 왜냐면 블레이드 러너 오리지널 첫 장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도메인이 바뀌어가면서 회자가 됐죠. 몇 년만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근데 튜링이 사실 뭐 수학자라고 하면 수학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공장님은 혹시 그 앨런 튜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 저는 잘 몰라요. 아 그렇군요. 단호한데? 전혀 단호하시네요.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만 알고 있고. 라마두 장관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온도차 수준이 저는 아니라 이제 이분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정보 수학 뭐 이런 쪽이잖아요. 관련이 분야가 좀 다르군요. 아예 다른 분야예요. 제가 하는 분야는 아예 다른 분야고. 라마누잔이랑 오히려 그럼 좀 더 친하신. 근데 라마누잔이랑 오히려 저는 이제 정수론 같은 거 하려고 하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러시아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 이제 방문 교원을 오셔가지고 이 튜링에 대해서 항상 좀 강의를 하셨어요. 튜링 그분 발음을 튜링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튜링이 러시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찰진 발음으로 항상 소개를 하시길래 그래서 튜링 머신을 저희가 직접 손으로 그려보는 그런 빡세다. 했거든요. 그 무한이진 테이프 네, 위를 테이프 이렇게 위를 움직이는. 어떤 규칙을 가진 어떤 피봇이 이동해 가면서 그 규칙을 가진 피봇을 어떻게 좀 프로그래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 테이프 한 줄을 가지고 뭐 덧셈도 할 수 있고 뺄셈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의 첫 번째 아이디어였죠. 처음에 초창기 아이디어였죠. 네. 그러니까 계산기 뭐라고 해야지? 사람보다 복잡한 계산을 그렇죠. 해낼 수 있는 계산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알고리즘이나 뭐 계산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튜링이 처음으로 기계적 계산의 생각을 해냈죠. 가능성이죠. 네. 그렇죠. 어떤 게 계산 가능하냐 맞아.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실제로 현대 시대에 만들어 본 사람이 있었군요. 네, 현대에도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컴퓨터나 뭐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게 사실 다 그 튜링 아니요, 머신이라고 저는 하는. 고등학교 때 그런 거 해보셨다고 하길래 네.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건지 몰랐거든요.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오늘날이라고 우리가 기계어를 안 배우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그쵸, 네네네. 어떤 신기하죠. 네, 원리에 가까운 그런 언어를 배우면 좀 더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뭐 여기에 0이 있으면은 어디로 가라 막 이런 거. 네. 실제로 코딩을 해가지고. 네, 좀 해보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새 영화를 다뤄보았습니다. 저희가 꽤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러면 새 영화를 보시고 혹시 과정남 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근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제가 그냥 만나보고 제가 그냥 아는 사람들 그냥 뇌피셜 제 지인 피셜 및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아는 연구자랑 제일 가까운 그림은 오히려 튜링이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요? 뭔가 그 국가의 지원을 받고 뭔가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빡센 윤리적인 튜링처럼 빡센 윤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진 않지만 계속 윤리적인 결정을 해야 하고 나름대로의 본인이 어떤 하는 연구에 대해 사회랑 좀 고민도 좀 하고 그러고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나요?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아예 안 하긴 힘들지 않나요? 그건 힘들어요, 오히려. 네, 아예 안 하는 건 그게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여러 스텝을 거쳐가면서 물어봤을 때 나름대로의 고민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 연구가 이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근데 그게 시작점이죠, 사실. 굉장히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시작을 해서 근데 저는 오히려 저랑 이제 제 주위 사람들을 보면
이제 기초 연구였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뭐 인류의 복지에 도움을 준다라는 그 대전제가 있는 한에 그 약간 윤리적인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고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도움이 될 거니까 우리가 뭐 기초 연구를 한다고 쳐도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우리한테 돈을 줄 거야. 뭐 라는 그런 논리 하에 이제 연구를 했던 느낌이라 가지고 그렇게 어떤 내 연구가 사회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예를 들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해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연구를 멈출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지도 교수님이 시키면 그냥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짬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 오히려 아직 대학원생인 사람들하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나이다 보니까 네. 대다수 제 주변에서 원래 알던 형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포닥 및 신진 연구자급 레벨로 가버렸고 제 동기들 중에서도 이미 교수된 사람들이 꽤나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생 때는 오히려 생각을 하기가 더 힘들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어찌다 보면 배우는 입장이고 이 세세한 부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이제는 제가 아는 분들, 제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시키는 일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또 이제 밑에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수업도 그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을 또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획도 사실은 아마 몇 년 전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다른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기획도 사실은 국가의 정책에 아주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곳에 돈을 푸는지 또 어떤 키워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따지자면 사실 셋 다 비슷하진 않아요. 네. 너무 옛날 얘기이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셋 중에서 따지자면 그래도 좀 튜링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국가 주도의 무언가가 더 강한 게 아무래도 튜링이 아닌가 싶어서 네. 히든 피겨스도 당연히 저 시대에 나사는 국가 주도의 뭔가가 강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보다는 이 새 영웅적인 여성의 활극 같은 느낌이 더 많아서 캐릭터성이 훨씬 네네네. 뚜렷.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마누자는 제가 보기에는 현대 시대는 잘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 20세기 있죠. 맞아요. 마지막 천재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유일한 천재라는 얘기가 근데 있더라고요. 네. 저런 어떤 특정한 성향을 공유하는 집단들이 한국에 어디 가면 있을지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릉에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릉에 키아스가 있죠. 고등과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수학 고등과학원인데 거기가 네. 이론 수학, 이론 물리, 그쵸. 뭐 계산 네. 물리인가, 뭐 계산과학인가 뭔가 있을 텐데 거기 가면 아마 좀 있지 않을까. 맞아요. 비슷한 이런 느낌을 네. 풍기는 사람들이 되게 있을 모래알처럼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각자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해 있는. 네. 안 그래도 제가 라마누잔 관련해서 기사 막 찾아보다가 뭐 이런 기사를 찾았어요. 이게 한겨레에 올라온 기사인데 오늘날의 과학에서는 한 명의 천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네. 많이 최근에 하죠. 특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대희님은 약간 이 오늘날의 과학자는 국가에 많이 종속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거는 사실 아닌가요? 팩트 같은데 그냥. 그렇죠. 국가의 지원이 네. 없이는 사실은 오늘날에는 과학을 하기 힘들죠. 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제 인건비가 뭐 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공기금에서 나와요. 공공기금 그 자연과학 뭐 연구 기금인가 뭐 그런 데서 나와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같은 거죠. 연구하면 돈도 주고. 후 이러면서 그쵸. 이 연구에 내 온몸을 맡긴다. 근데 저는 연구를 열심히 안 하고 맨날 놀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제가 세금 낭비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네. 그러게요. 이게 사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과학서적으로 뭐 뻔한 얘기긴 한데 이게 원래는 귀족들의 그냥 뭐 심심풀이였던 것이 이제 점점 국가 소속의 뭔가 미션으로 승화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기도 한 게 수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노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때도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아. 난 노는 게 아니다. 이미 사실 연구를 하고 있는 거네.
약간 조재진 같은 느낌. 이것도 되게 나이대에 나온 얘기죠. 난 축구를 하는 게 아니야. 90분 동안 리듬을 타는 거라고. 그게 뭔가. 난 노는 게 아니야. 내 일생은 수학이라고. 내 속에 한 군데로 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 약간 그런 거죠. 그런感じ. 양심적으로 하시겠다. 근데 그게 진짜 그러지 않나요? 왜냐면은 실험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내가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나가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쌓이질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이론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어느 순간 뭐가 이게 쓰기 전까지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또 실험하는 분들도 이제 뭐 산책을 하면서 그 트러블 슈팅을 할 만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실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요걸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빅뱅 이론이 나왔을 때 그거를 보고 나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나 혹은 뭐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사회적인 반응이 되게 양극단이었어요. 이거 되게 정확한 묘사다. 이거 거의 다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아니다 실제 과학자들 이러지 않는다고 빽거리는 입장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빽거린다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정확하다는 얘기거든요. 실리콘밸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거 진짜 다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절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다. 참 드라마입니다. 실리콘밸리. 네. 이거는 굉장히 이 스타트업 업계에 대한 어떤 이상한 부분들만을 조합해 놓은 거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픈 데를 찔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한국의 최근 현대 문학에서도 있었죠. 네. 1의 기쁨과 슬픔이 있었고 그리고 퍼큐 스타트업이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였더라? 그 빅뱅 이론에서도 굉장히 실제와 비슷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희화화시키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셸든이랑 라지가 둘이서 같이 연구를 한다고 해요. 집 안 보고. 그 다음에 유명한 장면일 텐데 뭐였더라? 그 로키에 나오는 노래 배경을 하면서 둘이서 사무실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칠판 이제 노려보고 딱 저런 거 보고 있는 거죠. 화이트보드를 노려보면서 둘이 계속 가만히 있다가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 이러면서 이제 나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수학하시는 분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오늘 너무 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머리가 아프다. 네, 머리가 아프다. 이제 지도 교수님들이랑 저는 이제 연구는 안 해봤는데 보통 대학원생이 지도 교수랑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책상에 이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각자 뭔가를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쓰다가 뭐가 되면은 이제 교수님이 이거 한번 보시죠. 딱 보고 교수님이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이러고 뭔가 찝어주고 다시 돌려주고 막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펜팔인가요? 그쵸. 이제 각자 이제 교환 일기장 같은 거. 일기를 써서 교환하는. 근데 나의 생각이야. 실제로 그 수학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쓰는 날이면 오히려 잘 되는 날이라고. 쓰고 싶지만 쓸 게 없어. 애꿎은 도화지에 이렇게 낙서만. 오늘도 난 쓰레기야 이러면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 진짜 낙서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통 낙서가 다 이제 공부 관련된 거, 수학 뭐 그런 거, 기호 이런 거 낙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수학을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막 그런 거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낙서 같은 것들. 네. 아무거나 막 끄적여보고 요즘은 근데 옛날만큼 맞게 창의성이 좀 많이 죽은 건지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뭔가 요즘 쓸 게 없어요 확실히. 옛날에 근데 진짜 많이 쓸 게 많았거든요. 찌들어 불었다. 요즘에 아이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혹시 영화 전반과 그다음에 또 그동안 만나오셨던 과학자들과 혹시 비교를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쵸. 저도 뭐 제 지인 피셜 등등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단순히 영화에서 묘사된 모습들에 한해서 아무래도 가까운 건 현재의 제 지인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의 모습에 가까운 건 튜링 쪽의 모습이 아무래도 왜냐하면 일단 정보의 모습이 너무 많이 비춰지기도 하고요. 네. 또 저 이제 제국시대 얘기는 또 약간 먼 느낌도 있고 그쵸. 히든 피겨스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박대님이 말했는데 한국에 그런 케이스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오히려 일단 당장의 현실로는 또 와닿지가 않고 딱 느낌을 받았을 때 되게 요즘 과학자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 이제 튜링의 케이스
영화가 이제 물론 전쟁 중이라 또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략 저런 모습이긴 하지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오늘 짚어준 새 영화들 전반에 대해 약간 드는 생각은 이제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물론 이게 전기성 영화다 보니까 이게 실존 인물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거겠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새 드라마 다 과학자를 중심 서사에 놓고 있고 과학자 공학자를 중심 서사에 놓고 있으면서도 드라마잖아요. 네. 장르적 특성이 드라마니까 인생사가 들어가고 그렇죠. 네. 이제 희노애락이 있고 막 인간관계가 있고 누구랑 얽히고 싸우고 아파하고 막 좋아하고 이게 있잖아요. 감정선이 네. 있고 드라마가 있고 주변에 사회관계가 있고 뭐 정치도 들어가고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과학이 그렇지 어떻게 뭐 연구실에 앉아서 이러고 있겠어. 저게 저희 과학하는 모습이긴 하지. 각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라는 그래서 되게 좋다. 저런 모습이 스크린에 나와서 사람들이 과학하는 모습을 저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게 인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의 활동 그냥 뭐 좀 넓게 해석하면 뭐 그냥 직장 다니시다가 인간 문제 생기시죠? 뭐 그런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더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된다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미친 과학자가 나와서 뭘 개발하고 세상 망해라 뭐 이렇게 이런 얘기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디는 거지 같은 상사를 만나고 그렇지 좀 상사 내 상사가 조금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서 약간 차용해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네. 영화 보고 나오면서 맞아 저런 사람 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직장 대나무 숲에 올라올 법한 그러니까 거죠.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솔직히 정도 내 아이디어 오졌는데 상사가 자꾸 뭐 매뉴얼 팍팍한다고. 강요해서 짜증나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회사 매뉴얼 너무 빡빡함. 아니면 뭐 이게 하디 같은 사람은 90년대생들 이러기 어렵다고 막 이런 얘기했어요. 요즘 애들 진짜 그치. 왜 그런지 아니면 모르겠다. 인종차별도 이래서 인도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각자의 입장에서 어쨌든 그치. 조금이라도 차용을 해서 나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 이러면서 그런 서사가 있었다는 너무 잘하시네. 그걸 과학 소재로 과학자를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냥 뭐 구글에 지금 과학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뻔한 이미지 나오거든요. 그거 보는 것보단 100배 낫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좀 긍정적인 면의 감상이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양가적인 감정은 그런데 이 세 개 다 전기 영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존 인물 베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물론 이걸 영화를 찍으시고 계획하신 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커멘트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이 과학이 사람 사는 일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라는 사명감에 차서 찍으셨을 수도 있지만 전기 영화를 찍고 싶어. 예를 들면 원래는 히어로 영화를 계획한 거죠. 예를 들면. 근데 막 자료 조사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아니 자료는 거짓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잠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막 박해를 받았고 막 인종 이슈가 있었고 뭐 동성애 이슈가 있었고 뭐 전쟁이어서 뭐 정부랑 싸웠고 이게 뭐 많어 이러면서 이걸 넣어야겠는 거죠. 그러다가 그 영화가 나왔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네. 전기 영화였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팩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매체에서 다뤄지는 과학자가 예를 들면 완전 허구예요. 완전 허구적 스토리에 허구적 상상에 허구적 캐릭터인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 예를 들면 장르가 드라마인데 이제 과학자가 주인공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사실 그쪽이 더 기뻤을 것 같아요. 아무런 현실 배경이 없는데 그걸 그린 거예요. 그거는 과학자라는 혹은 과학자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이라는 거거든요. 다양한 스토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네. 이게 약간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 건데 한국 영화 한정으로 합시다. 한국에서 한 최근 10년 정도 많이 나오는 장르물들을 보면 주로 다뤄지는 대상들이 뭐 많이 나왔던 장르 뭐 정치물 같은 거 많이 나왔죠. 뭐 그래서 검사, 판사 나오고 경찰 나오고 조폭 나오고 뭐 누구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얽히고 또 혹은 뭐 노동자들 나오고 누구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인생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잖아요. 뭐 네. 희로애락이 있고 뭐 좋았던 일도 하지만 또 나빴던 일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다 약간 보통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데 그런 캐릭터의 과학자가 있었는지 반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뭐 그냥 다양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허구의 캐릭터가 그렇죠. 허구의 세계관에서 네. 현실이 아닌데 그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말한 새 전기 영화 정도의 어떤 다이나믹한 인생사를 보여주는 게 있나?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변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전기 영화들은 실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과학자에 대해서 다루는 그 전형성을 좀 피할 수 피할 수 있었다라는 네, 말씀이고 거죠. 보통 우리가 과학자라는 캐릭터를 넣을 때는 제가 좀 언뜻 떠올리기에는
과학자는 그냥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약간 요소로 그냥 넣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기 위한 캐릭터로 넣는 그러니까 것 같지. 예를 들면 주인공이 어. 부품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자리에 공학자가 들어가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죠. 아주 너드한 네. 그런 과학자가 들어가서 그냥 뭐 소재 갖다 그냥 주면 뚝딱해서 만들어주는 맞아.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과학자의 실제 삶과 어떤 그 드라마적인 부분을 묘사한 그런 좀 허구적인 그런 스토리는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탁탁 네.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저도 과학자가 그렇고. 떠오르네요. 요거는 반대의 예 같은데 그 네. 호시노 유키노부 선생님의 로스트 문에 나오는 문로스트요? 문로스트에 나오는 과학자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과학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일 천재 과학자 나오잖아요. 제일 천재요? 네. 아, 네. 그 네. 나중에 뭐 몸을 일부를 잃고 네네네. 그 네. 과학자 나오잖아요. 네. 그 과학자가 생각이 나네요. 그 과학자가 네. 가장 그러니까 설명충이고요. 일단은 스피드 일관이군요. 네, 네. 설명충이고 반대의 예입니다. 네. 반대의 네, 예. 설명충이고 그 극중의 그 기술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과학 개발이에요, 혼자서. 네, 기술 발전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죠. 먼치킨인가요? 네, 거의 그 먼치킨, 정도입니다. 네, 네. 먼치킨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 캐릭터 가장 좀 전형적인 이미지로 소비된 캐릭터 과학자가 아닐지. 네. 근데 이런 코멘트는 제 직업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SF물 보면 사람들이 비주얼 스펙타클이나 이런 게 재밌어서 인상 깊었어 할 때 제가 약간 보고 인상 깊었다는 부분들의 행태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인터스텔라인데 인터스텔라 보시면 많은 분들이 보고 뭐가 기억에 남아 뭐 블랙홀 모습 아니면 그 스테이 장면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인터스텔라 보고 아직도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건 초반 20분이거든요. 그때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거예요. 애를 대학에 보내려고 그래요.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부모가 네. 부모가 애를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데 애가 이런 말을 해요. 정확한 대사는 아닌데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에 가서 뭐해? 약간 이런 얘기를 해요. 엄청 디테일한 세계관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망했고 막 작물도 막 점점 죽어가는데 애가 막 요즘에 대학에 가서 뭐 할 건데? 라는 말을 하는 애가 이게 되게 말이 되는 얘기죠. 그 와중에 정부 에이전트가 와서 이 사람을 끌고 가잖아요. 기지로. 네. 그러면 이제 또 어쨌든 이 미국과 어떤 유엔 이 급의 나라에서는 또 예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최후의 뭔가를 뒤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약간 나름의 설정을 빌드업을 해놨다는 게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냥 다짜고짜 쏘지 않고 그렇죠. 이 사회가 되게 피폐하고 사회에서 과학의 위상이 되게 떨어져 가고 있고 요즘 같지 않고 애들 나는 뭐 이거 해서 트랙터 보는 농부가 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애 아빠는 어쨌든 애를 과학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세대 차이도 보여주고 저는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뒷부분보다.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런 이게 약간 직업병 같은 거예요. 영화 SF류 영화를 보면 저는 그런 부분이 항상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뒷부분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인터스텔라 같은 게 저한테는 그런 면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영화였고 전기 영화다 보니까 요새 영화도 사실 되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디테일하니까. 그렇죠. 예전에 한번 저희 그냥 단둘이 사석에서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한국 사회 어떤 뉴스나 혹은 대중 매체에서 보여주는 과학자들의 면모가 전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네.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재현이지,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의 재현은 또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100% 재현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드라마틱하게 이 사람들 인간으로 묘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묘사한 것도 아니고, 이 중간에 대중들이 생각하는 무슨 이상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네. 뭔가가 있죠. 네, 뭔가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저희는 그래서 이걸 그 9시 뉴스에 나오는 어떤 연구팀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라고 할 때 뒤에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한국 사람 및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자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비타민이 들어간 노란 물을 피펫에 넣고 그냥 뭔가 사진을 위에 뭔지는 이렇게. 모르겠지만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얀 다 같이. 가운을 입고 있는 그 그렇죠. 이미지인 거죠. 네. 보시면서 보안경 끼고 있고. 네네네네. 파이펫을 하고 있는.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 및 그냥 연구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한 어떤 그냥 이미지의 전형적인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완벽하게 끌고 나가서 진짜 과학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100% 묘사했으면 혼자 그건 산다 그거대로, 찍어야지. 네, 그거는 그거대로 재밌었을 텐데 그렇죠. 맞아, 재밌었을 거예요. 궁금한- 아직까지 그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착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이제 SF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 과학과 사회의 연결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사회가 과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통 일반 대중들이 과학을 상당히 사회에서 유리된 것으로 느끼잖아요. 그리고 과학자의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진 것도 사실은 저는 생각에 이제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숫자상으로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어떤 유리된 그런 개념이다라는 게 너무 강해서 과학이라고 하면은 그 이상으로 뭔가 파고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생각을 안 하는 거고, 그냥 어떤 표면적인 이미지로 그냥 enough, 그냥 이 정도로 충분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마치 SF를 대하는 태도 같이. 그렇죠. 저 SF는 좀 이런 네, 그런 것처럼. 과학자는 좀. 박사 논문을 쓸 만한 주제네요. 문화 연구를 해야지. 네, 그러니까요. 대학원을 가셔야겠는데.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가 뭐 무조건 원인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쵸. 네,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겠지만, 저는 그냥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대중문화 속에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책임을 일단 이 에피소드에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부터가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더라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체 필터링을 하고 네, 자체 필터링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죠. 네, 말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혹은 그 필터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을 수 있죠. 의사결정을 네. 어디서 하고 네, 있는지, 네, 네. 콘텐츠 만들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대중들의 수준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라는 있고. 생각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의외로 대중들이 어려운 얘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이게 애매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정말인가? 네, 의외로 어려운 얘기들 좋아해요. 근데 네.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전문적인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는 그 얘기대로 하면은 싫어하겠지만은, 그걸 시험 본다고 하면 당연히 싫어하죠. 네네네, 싫어하겠지만은, 근데 약간 저희도 사실 저도 그걸 잘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냥 어떻게든 잘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거 내가 고민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컨텐츠 지금 만드는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내 잘못은 아니에요. 분명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잘 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그쵸, 있죠. 네네네. 네. 네. 그게 흥미가 있으면 일단 좀 어려워도 좀 하려고 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두 분이서 쓰신 책이 과학기술의 일상사이고, 네. 여기서 이렇게 홍보를.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두 분이 다룬 책이나 아니면 또 어떤 대화라는 책자도 있잖아요. 네, 두 그렇습니다. 분이 이제 과학자와 인터뷰를 하신 거를 정리한 책자인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두 분이서 해온 작업들이 사실은 그런 과학자의 전형성에 가려진 과학자의 진짜 모습을 좀 알리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과학자의 진짜 모습이라는 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둘 다 아마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분야별로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죠. 분야마다 다르죠. 네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그걸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둘 다 생각이 똑같을 것 같아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쵸. 그건 아닌 것 잘 같아요. 못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타겟 그 컨텐츠 소비자층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도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냥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것 뿐이지, 이거를 누가 좋아하고 누가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요. 그건 저희도 뭐. 그렇죠. 저희도 항상 팟캐스트 만드시는 발판을 분들의 하고 전반적인 네. 고민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 잘못은 아닌 것 같다. 제 잘못도 아닌 것 같다. 네, 그나마 대중적인 감이 좀 있는 분이 저희 그 와정남인데, 전혀 제가 그 없습니다. 대중에 대한 감각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쪽은 거의 리트머스지 수준이고요. 제 pH 미터 정도. 입장에서는 항상 그래요. 이게 재미없다고? 한국에서 왜 이게 안 먹히지? 거의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뭘 이게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될까? 여기 한번 던져보세요. 진짜로 여기 던져보셨을 때 재밌다고 하시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일 네, 사실 문제일 수 있어요. 듣고 있죠, 그죠? 네, 듣고 있어요. 그럼 사실 문제가 있긴 해요. 네.
그러네요. 저희 좀 반성을 해야. 예.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다가 네. 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최근에 케이팝을 좀 찾아서 듣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거기서 케이팝은 찾아서 듣는 게 아니다. 팝음악은 원래 그냥 듣는 거고 팝음악을 찾아서 듣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순간 생각해봐요. 다시 또 느꼈죠. 아, 이거 망했구나. 팝 음악이라는 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골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을 하면 들리는 게 팝 음악이에요. 가장 대중적인 음악이죠. 근데 이걸 골라 듣는다니까 말이 되냐고 이게. 어디 살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저도 그렇게 다르지 않네요. 네, 뭐. 팝 음악이 네. 일상생활에서 들리지 않던데요. 찾아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던데요. 저희 같은 사람도 네. 현실 세계로 좀 현실충이 되시죠. 그러니까요. 이제. 네. 리얼충으로 현실 로그인이죠. 변신하시는 게. 현실 로그인. 리얼충도 좀 유행이 지난 언어 아닌가요? 그래요? 어쨌든 네 과거를- 저희가 이런 마니악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뭐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내용들이 어딘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과학자들에 대한 뭐 그게 아까 과학과 관련된 컨텐츠 만든 사람들 얘기도 했지만 네, 이거는 대중들한테도 문제점이 약간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네? 어떤 의미? 제가 이렇게 일침을 가해보자면 네, 그 덕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네, 혹은 어떤 컨텐츠를 찾아서 즐긴다? 뭔가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했으면 떠먹여주는 거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거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게 되게 수동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요즘에 남는 시간에 뭐 해?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더 즐길 만한 거리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1차적으로 딱 보고서는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도 사실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틀려먹은 이유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제 입장은 아닙니다. 네. 아, 한별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걸 처음 접하는 그걸 만드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디렉션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디렉션 문제예요. 저는 그거는 그 1차 컨텐츠의 디렉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문제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냥 우리 모두 문제를 가지고 다 같이 서로를 비난하며 살아가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어떤가 싶어요. 아, 그건 사실은. 동의합니다. 네. 그건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매우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냥 만약에 저희에게 돈과 시간과 여유가 주어진다면 그런 작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럴 수는 없고. 그 미국에 갔을 때 자연사박물관 갔던 것도 이제 기억이 나네요. 거기 가면은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이 실험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네, 유리로 랩이 닦여 유리로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큰 것들이 자연사박물관 가서 네. 생각이 나네요. 대화도 해볼 수 있어요, 운 좋은. 네. 우리나라 같은 건 저희 저번에 자연사박물관 갔다 왔잖아요. 서대문이요? 네. 네. 그런데 규모가 이렇게 좀 작은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작은 편이죠. 저 구립단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서대문 구에서 만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 막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는 결국 외국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뭐 막 엄청나게 유명하고 큰 다큐멘터리는 아니지만 네, 가끔씩 나오거든요. 나오죠. 가끔씩 이 과학자라는 생물들이 뭐 하는 인간들인가에 궁금한 어떤 덕후들이 가서 다큐를 찍어요. 그래서 뭐 세렌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큰 기관이기도 하지만 뭐 네. 거기에서 되게 그냥 뭐 다큐 같은 것도 나오고 실제로 되게 그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그 과학자들이 되게 뭐 약간 짜치는 의미 되게 좀 찌질하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연말 파티 때 막 랩 공연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네, 그런 것도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네. 정출연을 다큐로 찍었다는 얘기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희미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장편, 예를 들면 장편급 다큐를 찍었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는 듣기 힘들죠. 옛날에 다큐 3일 같은 거에서 그런 데는 키스트를 그치, 그런 건 다뤘던가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밤새워서 열심히 연구하는 일하는 연구실 연구자 학생들 같은 거죠. 뭐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네. 얘기에서. 그러게요. 이쪽이 좀 앞으로 팔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재밌겠네요. 과학자들의 좀 그 판에 박힌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네. 어떻게 그거를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사실은 일단 과학 일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 뭐 정해진 진리라던가 아주 뭐 대단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불변의 진리? 뭐 이렇다기보다는 정말로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이렇다는 거를 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또 인식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거의 2시간 가까이 거의 두 번 업로드할 분량을 녹음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청취자분들 네. 2시간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니면 저희가 이거 안 자르고 하나에 한 번에 올리시네. 저희가 나눠서 올려도 될 것 그럴까요? 같아요. 네. 1화, 2화 이렇게? 네, 네. 그것도 좋네요. 네, 그래서 이거 편집 안 하고 올리면 거의 저희 방송이 네, 그냥 저희 방송에 가까운. 저희 방송이 무자비하게 올려버립니다. 전혀 편집 없이. 그럼 뭐 들으시는 저희도 분들 그렇게 책임이죠. 해요. 저희도 뭐 1시간 거의 반, 뭐 2시간 저희가, 이렇게. 네. 원래 2시간짜리를 이제 이전엔 2시간이었거든요. 방송 길이가.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너무 길다라는 그렇죠. 클레임이 좀 있어가지고 1시간 반으로 줄였는데. 클레임까지는 아니고 의견을 주셨죠? 그쵸, 그쵸, 네, 의견. 저희도 뭐 짧게 하는 편이 좀 편하긴 네, 하죠. 그쵸. 네, 그러면 두 분 오늘 혹시 소감이 어떠셨는지, 저희가 너무 아마추어적인 진행으로 두 분을 힘들게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저희도 아마추어인데 다 여기 돈 같이. 받고 팟캐스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아마추어. 그냥 다 아마추어. 네, 다 아마추어고 SF 방송인데 SF 얘기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러게. 네. 네, 조금 다음에 또 뭐 SF 이야기를 할 때 또 네, 같이 뭐. 그쵸. 근데 아마 진짜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다음에 같이 뭔가 하게 된다면 각자의 최애 SF 작품 막 이런 거 꼽아갖고 네. 네, 정한별 10선, 뭐 박대인 10선 해가지고 한번 하시죠. 가능하지. 네, 진짜 장르 불문하고 10선 꼽으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세요. 재밌네요. 좋네요. 네. 한별님 어떠셨어요? 녹음 자체는 저희 방송이랑 비슷하군요. 다를 게 뭐 다 비슷한 거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심했습니다. 저희가 그다지 잘못하고 있진 않았다. 왜 이상하게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저희도 다 같이 그런 이게 거였어요. 두면 n 값이 이제 늘었다 하나. 네, 뭐 그쵸, 뭐 1000에서 1001이 되는 건 별거 아니지만 n 값이 1에서 2가 되는 건 100%의 증가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 그러네요. 라는 말씀을 드리며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저희 방송 과정남도 혹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다면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희 방송보다 과정남이 훨씬 유명하죠. 네, 네, 유명하기도 하고 셀럽. 퀄리티도 사실은 뭐 저희 방송에 비할 바겠어요. 네.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유명한 게 의미가 있나요? 왜요? 그만큼 많이 들어주고 계시다는 뜻이 아닌가요? 네. 뭐 많이들 들어주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여기는 보면은 막 청취자들과의 만남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공개 방송. 네, 저희는 그런 것도 안 해서. 그런 걸 안 하셔도 이미 유명하신. 네? 이렇게 또 포장을 네.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어쨌든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네요. 네. 네. 제가 은영전 다 보고 나면 은영전 특집 해주시면 제가 또 하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죠? 저희 방송은 팟빵, 팟디, 아이튠즈,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다음 주에 네.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은 아서클라크. 네, 특집으로. 특집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에 만나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안녕.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